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그린카드 추첨제로 불리는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남성은 사건 직후 MIT 교수 피살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이미 귀화 절차를 마친 시민권자들까지 대규모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곽호수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회장 판공비 관련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그린카드 추첨제로 불리는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최근 브라운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이민국의 해당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중단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놈 장관은 이처럼 잔혹한 범죄자가 애초에 미국에 입국했어서는 안 됐다며 이번 조치는 실패한 이민 제도로 인해 더 이상의 미국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브라운대 총격 사건 용의자는 포르투갈 국적의 클라우디오 마누엘 네베스 발렌테로 2017년 다양성 비자 추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에게 매년 최대 5만 건의 영주권을 추첨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만 약 2천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 제도는 연방의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이번 중단 조치는 법적 소송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다양성 이민 비자 추첨 제도에 반대해왔으며 이번 그린카드 추첨제 전격 중단은 브라운대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이민 정책 목표를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남성은 사건 직후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 피살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18일 포르투갈 국적의 48세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트의 시신이 뉴햄프셔주 세일럼의 한 보관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발렌트가 스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 조사 중입니다. 발렌트는 지난 13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캠퍼스 내 강의실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발렌트가 이틀 뒤인 15일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의 한 주거지에서 MIT 핵과학공학과 소속 누누 로레이루 교수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포르투갈 리스본 고등이공대에서 함께 물리학을 공부한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나 구체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렌트는 약 20여 년 전 브라운대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에 등록했다가 자퇴 처리된 인물로 이 때문에 캠퍼스 구조에 비교적 익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이동 경로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며 이미 귀화 절차를 마친 시민권자들까지 대규모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 계획을 담은 연방이민국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침에는 2026회계연도에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해 이민소송부서로 넘기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규모의 단속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미국 현대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법상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던 경우와 그 밖에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이 가능합니다. 현재 귀화 시민은 약 2,600만 명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박탈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해 연방정부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수치 목표까지 제시한 이번 대규모 단속 계획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곽호수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회장 판공비 관련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곽 이사장은 18일 이번 뉴욕 한인회 판공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에서 사퇴한다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명석 회장이 지난 5월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매달 $2,000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한인회 이사들은 이사회나 총회에 명확한 승인 없이 회장 개인에게 매달 $2,000가 지급된 것은 회칙과 비영리단체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명석 회장은 판공비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호수 이사장의 사퇴로 정관에 따라 문영훈 부이사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승계했습니다. 문 신임 이사장은 뉴욕 한인회는 모든 한인들의 소유인 공공재라며 이번 사건은 한인회가 재정의 투명성, 절차적 부합성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고 새로운 신뢰받는 한인회를 향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회장의 사업, 활동에 적극 지원하면서도 이사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체크 앤 밸런스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이른바 슈퍼 독감으로 불리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A형의 변이인 서브클레이드 K가 여러 주와 도시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특히 뉴욕시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12월 첫째 주에만 독감 확진자가 약 1만 4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0%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해외와 국내 이동이 많은 대도시에서 급증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 호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의 앤드루 페코시 박사는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 뉴욕 등에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서브클레이드 K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올해 독감 시즌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2017년 이후 가장 심각한 독감 시즌 중 하나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브클레이드 K는 H3N2 계열의 변이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몸살, 두통, 피로감 등 기존 독감과 유사하지만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들은 변이가 백신 개발 이후 등장했지만 중증과 합병증을 막기 위해 독감 백신 접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지난 13일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크리스마스 버스킹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연말을 맞아 수많은 인파로 붐비던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합창단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비롯해 K-팝 댄스와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2시간 동안 현장을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단원들의 맑은 목소리와 진심이 담긴 무대는 관객들의 마음을 깊이 울려 공연을 지켜보던 일부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고은자 단장은 공연 중 몇몇 관객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셨고 한 관객은 이 노래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 같다고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며 매우 인상 깊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8일 열린 뉴욕시 의회 본회의에서는 어포더블 하우징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안들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먼저 시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 가운데 최소 4%를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중저소득층에게도 주택 소유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가결됐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전체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25%를 투베드룸, 15%를 쓰리베드룸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해 다자녀 가구가 추첨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조례안도 가결됐습니다. 또한 어포더블 하우징임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이 탈락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신규 어포더블 하우징의 절반은 초저소득층, 30%는 극저소득층에 의무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주거 안전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침실 온도를 화씨 78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 설비를 제공해야 하며 중앙 냉방 시스템이 있는 건물은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내 온도를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30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후 이틀을 연방행정부처 기관 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4일과 26일 이틀간 연방행정부처 및 산하기관 직원들은 근무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각 부처 및 기관의 장은 해당 시기에 국가안보나 국방 등의 필요에 따라 특정 부서 및 직원들의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치안 등 필수 분야로 분류되지 않는 상당수 연방정부 직원은 공휴일인 25일을 포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휴무할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들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하루 정도를 연방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한 바 있으나 다만 24일과 26일을 모두 휴무로 지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악시오스는 짚었습니다. 악시오스는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잇따른 대중 영합적 정책 발표 행보의 하나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를 향후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차기 의장 후보 발표에 대해 연말 이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3, 4명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와 최근 다시 만났다며 오랫동안 함께해온 훌륭한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미셸 보먼 이사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케빈 해식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까지 거론되며 후보군은 4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종료로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처음부터 좋은 법이 아니었다며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보험사들의 정치자금 지원을 문제 삼으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과 관련해서는 의회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마초를 연방통제물질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SNS에서 성착취 협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미국과 영국의 10대 소년 유가족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일 NBC와 BBC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의 13세 레비 마시에프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16세 머리 도이의 유가족은 델라웨어주 법원의 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두 소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한 범죄자들에게 이른바 섹스토션 협박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섹스토션은 또래를 가장한 가짜 계정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레비는 인스타그램 가입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해당 범죄에 노출됐고 $300를 요구받았지만 13세에 불과했던 그는 돈을 보낼 방법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의 팔로워 목록을 낯선 사람에게 노출하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메타 연구진이 청소년 계정을 기본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했지만 이용자 감소를 우려한 경영진이 이를 거부했다는 메타의 내부 문건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타 내부 조사 결과 13에서 15세 청소년 유저 약 13%가 낯선 사람에게서 성적 접근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두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메타가 안전보다 이익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타는 섹스토션은 끔찍한 범죄라며 현재는 모든 청소년 계정을 기본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의 명칭이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케네디 센터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꾸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건물의 재정과 명성, 재건 전반을 되살린 업적을 이유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놀랍고 큰 영광이라며 저명한 이사진의 제안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센터가 물리적 재정적으로 위기였지만 이제 안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1963년 암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케네디 센터의 이사진을 교체하고 직접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날 명칭 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이사진이 의결한 결정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 전역에서 소매점 폐점이 잇따르는 가운데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 자라가 매장 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코어 사이트 이서치는 올해 전국에서 문을 닫는 소매점이 약 1만 5천 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라의 모회사인 인디텍스는 전 세계적으로 총 132개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라 매장이 6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라 홈과 프렘베어, 마시모두띠 등 다른 브랜드 매장들도 폐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센터몰에 있던 대형 자라 매장이 지난 6월 문을 닫았고 유니언 스퀘어의 3층짜리 플래그십 매장도 내년 1월 폐점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디텍스의 11월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최근 몇 달간 매출도 100억 달러를 넘긴 것을 보며 이번 매장 축소가 실적 부진 때문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회사 측은 온라인 판매 확대와 장기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으로 이전 주보다 1만 3천 건 감소한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지펀드 스탠더드 제너럴 설립자인 김수영 씨가 CNN을 포함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케이블 TV 자산에 대해 인수 제안을 받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공항에서 상용 항공기가 추락해 전직 유명 자동차 경주 선수 그레그 비플의 일가족과 조종사 등 총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시의 명물 트레비 분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음 달부터 약 $2.50 수준의 입장료가 부과될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거주하는 유제프 카르디날은 2002년에 약 6,100개의 스노우볼을 수집해 기네스북의 기록을 세웠고 올해에는 그 수가 1만 1천 개에 도달하며 자신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시신 안치소에서 오랫동안 관리자로 근무해온 세드릭 로지는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 일부를 불법으로 판매해 수만 달러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뉴햄프셔주 콘코드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로 유명한 83세의 원로 배우 해리슨 포드가 배우와 방송인 조합에서 수여하는 평생 공로상을 받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최저 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6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